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의 아성을 흔들고 전 세계로부터 수출해달라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동식 호흡 보호장치와 방호복입니다. 현재 전 세계 210개국에서 매일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중한 시기에 전동식 호흡 보호장치도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동식 호흡장치는 세계 각국 병원의 음압병동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인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바이러스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마스크 필터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동식 호흡장치로 팬을 돌려 공기를 후드 안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면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동식 호흡장치의 수요가 많아지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마다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새로 주문해도 3개월이나 걸려서 제품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동식 호흡장치 페프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바이러스를 걸러낸 공기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페프 시장에서 직원 50여 명 규모의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의 아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은 오토스위인데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생산성을 10배로 높이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수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페프는 머리에 쓰는 후드와 본체, 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방호복과 함께 착용하는데 개당 600에서 1,400달러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입니다. 원래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용접 작업이나 성면 작업, 반도체 생산 라인에 쓰였는데 사스와 메르스가 창궐할 때 의료용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 병원들은 페프를 공급해줄 업체를 찾아 전 세계를 수소문했습니다. 페프 시장 세계 1위 브랜드는 3M이었지만 주요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다 보니 수출입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급했던 미국 존스홉킨스 대 병원은 페프 제조업체이면서 산업용 전자용 전면 분야에서 3M과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개인보호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오토스윙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세계 최고 의수를 자랑하는 병원에서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에 페프 공급을 맡기는 것이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했고 연구개발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중소벤처 사업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부터는 주저없이 공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 대병원은 지난 4월부터 1,800대의 페프를 주문했고 이 병원의 사우디아라비아 병원도 추가로 1,400대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미국 내 페프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기업인 포드에 긴급히 생산을 맡겼지만 오토스윙의 제품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 대병원은 추가로 생산을 더 맡겼고 오토스윙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병원에 100대를 납품하고 미국 최대 소방 유통업체 메스파이어에도 60대를 잇따라 납품하였습니다. 오토스윙은 미국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품질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전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감사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인증이 까다로운 미국 대형 병원과 업체들의 공급을 시작하자 전 세계 판로도 한꺼번에 뚫렸습니다. 오토스윙은 G7 회원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에도 모두 납품을 시작했고 러시아, 브라질 등 전 세계 50여 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토스윙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의 공급을 시작하자 다른 나라들은 복잡한 인증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긴급하게 수입을 요구했다면서 제품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 일부 국가에선 대사관과 외교부까지 동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요청하는 바람에 국내 병원에 공급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대기업 오너는 오토스윙 성공에 배아파하면서 한국을 방문해 오토스윙 회사 전체를 사겠다며 백지 수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때 오토스윙 대표는 경영난에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와 정부의 도움을 받아 기사회생을 한 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생겨 흔들림 없이 중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은 부분은 페프 제품에 세계 최초로 LCD를 부착해 공기량, 필터 교체 시기, 작업 시간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체와 연결된 호스를 그동안엔 수입했었는데 국내에서 고급 세탁기에 쓰이는 호스를 만드는 업체와 연결해주면서 재료 국산화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기술진 약 40여 명이
2달간 오토스윙 공장에 상주하면서 공정의 공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 하루 30대를 생산하던 물량을 300대로 증가시켰고 불량률도 5%에서 1% 미만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또 오토스윙은 자동 전자용 전면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로 자동 전자용 전면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윙은 삼성에 일하는 문화도 배웠는데요. 그동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일들은 부서 간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삼성의 코치를 받은 후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오토스윙은 국내 보안면과 의료용 고글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페프도 월만 대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오토스윙이 페프 시장에서 그동안 브랜드 1위인 3M의 아성을 흔들면서 전세계 주요 병원과 유통업체에 페프 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첨단 전력 증광을 통한 강군 건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보호할 한국형 아이언돔, 경항공모함과 초소형 군사위성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10일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 등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01조 원, 미화로 2,537억 달러 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총액의 약 3분의 1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첨단 전력 확보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하고 정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에 집중 배치된 6천여 문이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한국 수도권과 핵심 중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11년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정로켓이나 포탄을 기존 대공 미사일보다 작고 빠른 요격제로 무력화하는 소규모 정밀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로 한국의 방위력 강화는 물론 미한연합 전력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사정이 다르다며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포위협에 비해 북한의 장사정포는 매우 큰 규모의 위협인 만큼 보다 진보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아직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위협 형태로 밀어볼 때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 체계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 계획에서 배수량 3만 톤급 경항모 개발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건조를 목표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탐지된 수직이 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적이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투사한다는 설명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경항모 도입은 한국의 영내 안보에 대한 기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의 경항모가 한국 방어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지와는 별개로 해양 지정학적으로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기존에 운용 중인 다목적 실용위성에 더해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그리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파악이 가능하도록 영상 촬영 주기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무장 탑재 능력과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첨단 기술 집약 군대로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 계획에서 군 인력 구조의 전문화도 강조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상비 병력이 55만 5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36%였던 간부 비중을 2025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려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병력 공백을 상쇄하고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반 전력 증광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병력 감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첨단 기술이 병력을 상쇄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군의 첨단 기술이 육군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의 첨단 기술 발전은 다른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 전장과 드론 테러,
4차 산업혁명 앞둔 전세계 군사기술 현주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무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되고 있고 점차 AI가 접목되고 있다. 중동 한복판에서 적대 국가를 반론, 시리아에 둘러싸여 이란 위협까지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든 신무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런 위협에도 끊임없이 생존할 수 있던 원동력은 기술과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강국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국방 관련 기술 개발이 상용화되면서 나온 부수적 결과다. 한국은 지난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 무기 수입 비중이 높았던 우리나라에게 전략무기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표 방산업체는 라파엘이다. 라파엘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로 시작된 국방산업체로 본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고 직원 8,000명 정도가 있다. 미사일부터 전자전투 시스템, 사이버 보안, 우주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방산 강국인 이스라엘의 방산업체 중에서도 가장 선두 자리에 있는 라파엘은 현재 전 세계 군사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하고 있는지 라파엘의 핵심 무기와 기술들에 대해 기드온 와이즈 라파엘 부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도 라파엘에서 무기를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스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했다. 두 가지 미사일 모두 정밀 타격 유도 미사일로 스파이크 미사일은 2013년에, 스파이스 미사일은 2016년에 도입했다. 우리나라 공군은 2013년에 북한 해안포를 타격할 목적으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구매해 서북 도서에 배치했다. 미사일 앞에 장착된 광학 전자 센서로 표적을 보면서 타격할 수 있어 갱도에 숨겨져 있거나 산 같은 장애물 뒤에 위치한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도입 이전까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로는 정밀 타격이 불가능했고, 공군 전투기 F-15K나 KF-16으로는 출격 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타격이 어렵고 기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스파이스 미사일은 스파이크 미사일과 같은 정밀유도 미사일로 일반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군은 2016년 주력 전투기 KF-16의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스파이스 2000을 도입했다.